사람의 본성은 언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까요? 평온한 날의 웃음과 부드러운 말투만으로는 진짜를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따뜻한 햇살 속이 아니라 갑작스레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날에는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가 닥치는 순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손실,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책임이 쏟아질 때 그동안 감추고 있던 진짜 마음과 진짜 성향이 마치 얇은 종이를 찢듯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수원에서 방지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가 기억납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전체 공정을 흔들 만큼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주문량 전체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했고 공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누구는 책임을 피하려고 발걸음을 슬며시 뒤로 물렸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신만 살려고 했지요. 또 다른 이들은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상황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은 묵묵히 남아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눌러버릴 만큼의 책임감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평온한 날의 미소보다 폭풍 속에서의 선택이 훨씬 더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제 기준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말투가 어떤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선택한 행동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간의 기저성향, 즉 겉으로 꾸미지 않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 때 배신을 경험하고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는 수없이 발견됩니다. 어떤 회사는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 그 해에 회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회사는 같은 위기 속에서 팀원들이 스스로 밤을 새우고 서로의 일을 대신해주며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외부에서는 두 회사가 비슷해 보였지만 폭풍이 불자 진짜 기반의 차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조직도 사람도 위기라는 동일한 시험대 앞에 서면 숨기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되돌아볼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온한 날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내 옆에 서 있을 사람은 생각보다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종종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붙잡으며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좋은 날이 아니라 나쁜 날에 드러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어 보면 알게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위기 때는 뒤로 숨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조용하지만 고비가 찾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붙잡기보다 현실 속에서 드러난 본성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한번 본 이상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일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누가 남아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곁에 있고 가짜 사람은 평온함 속에서만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이런 폭풍을 여러 번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어느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평온한 날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이 앞으로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깨진 그릇이라는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관계를 말할 때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드물 것입니다. 그릇은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처음의 단단함과 매끄러움을 되찾지 못합니다. 다시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손끝으로 만져보면 여전히 거친 선이 느껴지고 들고 걷다 보면 그 금간 부분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번 크게 금이 간 인연은 말과 태도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또는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해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금이 생기기 전의 관계는 순수한 믿음 위에 서 있었지만 금이 생기고 나면 그 위에 의심과 경계가 얇게라도 자리합니다.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숨겨도 그 균열은 어느 순간 다시 마음을 찌르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대구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수입한 물건 중 상당수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장부를 다시 맞추기 위해 남은 물건을 정리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릇처럼 사물도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의 힘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생긴 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손끝으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상대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듯 보이고 일시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다고 해서 그 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속의 균열이 미세하게 남아 내 마음을 긁어내고 다시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며 넘어가죠. 오래된 관계니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래도 예전엔 좋았던 사람이니 한 번 더 믿어보자 하는 기대가 마음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쌓이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작은 긁힘이 이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의 표면은 점점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결국 쉽게 찢어질 만큼 얇아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것보다 참으면서 버티는 나가 더 많이 소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미세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큰 충격보다 오히려 더 사람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앗아간다는 연구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처럼 크게 싸우거나 눈물이 흐르는 장면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망과 결핍이 마음의 체력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이 간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의 그릇은 이미 금이 갔고 그 틈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완벽히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정이란 냉정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이 간 관계를 끌고 가며 스스로에게 이제는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금이 다시 벌어질까 두려워 조심스러운 걸음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지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 통계도 이 사실과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다시 만난 연인의 70% 이상이 2년 안에 또다시 이별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서로가 변한 듯 보이지만 내면의 패턴과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겼던 구조 그대로가 다시 반복되고 결국 처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깊이 자리한 본성이나 습관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관계에서든 한 가지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자꾸만 날카로워지고 불안해지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건강함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예전의 그릇이 아닙니다. 여전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물은 언제든 새어나갈 수 있고 그 그릇을 손에 든 사람의 마음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사람과 다시 손을 맞잡았을 때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감정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바로 그 관계가 이미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정말 다시 사용 가능한 그릇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붙어 있을 뿐 들고 걸으면 언제든 다시 깨져 나를 다치게 할 그릇인가?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마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미 균열이 깊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가기보다 버겁기 전에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붙잡는 것이 더 따뜻한 선택이고 포기하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겪어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의 힘이 큽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신뢰가 깨져도 한 번 더 해보자는 용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대도 크고 에너지도 넘치기 때문에 틀어진 관계에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처음 일으킬 때 사람을 잃는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혹시 내가 더 이해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스승입니다. 나이가 들면 책임은 늘어나고 하루하루의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가족을 챙겨야 하고 일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몸과 정신의 에너지도 이전만 같지 않습니다. 이미 무거운 삶 위에 깨진 관계, 지친 인연까지 더 얹으면 결국 어느 순간 조용히 주저앉게 됩니다. 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끊는 것이 냉정하다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깊게 배일 수 있고 오래 함께 했기에 서로에게 남긴 흉터가 더 크기도 합니다. 관계의 길이가 곧 깊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연은 10년을 함께해도 한순간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인연은 3개월을 함께해도 숨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없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작은 대화 하나에도 위로가 느껴지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오랜 세월 함께 해도 그 사람 앞에 서면 어깨가 굳고 매사 조심해야 하고 마음 한쪽이 살짝 움츠러드는 관계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래됐으니 버릴 수 없다며 견디지만 사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단지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는 사실일 뿐 그 시간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관계 피로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1위 원인은 일보다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번아웃을 겪고 심지어 행복했던 일조차 관계 때문에 즐길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많은 책임과 역할에 짓눌려 사는 현대인에게 관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넓게 사귀기보다 깊게 사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몇 명이 겉으로만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소중해지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사람, 내 말보다 내 침묵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압니다. 반대로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는 결국 내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견딜 힘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붙잡는 힘은 때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놓는 용기입니다. 내려놓는 행위는 결코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선택입니다. 관계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놓지 못하지만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만약 어떤 인연이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조심하게 만들고 더 지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의 삶에서 제 역할을 끝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나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지켜야 하고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붙잡음은 힘이 필요하지만 놓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놓는 용기가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한다는 것을, 용서와 돌아감은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했으니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작용과 관계의 작용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용서는 오래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 짐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따뜻해지고 숨이 조금 쉬워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 짐을 다시 들어올려 같은 무게를 또 짊어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한번 크게 금이 갔다면 그 금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성향이나 기본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재발 행동 리커런스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익숙한 패턴 속에 놓이면 결국 본래의 행동 형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한 번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동일한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여러 차례 이번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에 기대어 사람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말투는 달라졌고 표정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결국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혹은 내가 본 것이 변화가 아니라 연기였다는 깨달음을 늦게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는 너무나 흔합니다. 기업에서 신뢰 문제가 생긴 후 재정비를 약속해도 1, 2년 안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직 문화나 개인의 태도는 겉면의 문구나 제도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관계, 회복,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그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결국 나의 일상과 감정, 심지어 건강까지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 내려놓은 짐을 다시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동일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 겪을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매정함과 자기 보호는 다릅니다. 관계를 복구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따뜻함에서 오지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선택은 단단함에서 옵니다. 두 감정은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자기 보호를 냉정함으로 오해하면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씌운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나는 더 편안해질까? 아니면 더 지치게 될까? 이 질문은 잔인하도록 명확한 답을 줍니다. 과거에 균열이 깊었던 관계라면 다시 시작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조심함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어떤 순간에는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 소모된 상태를 사람 때문에 지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무리하게 유지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위한 과정이고 돌아감은 관계의 무게를 다시 떠안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선택은 같지 않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돌아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용서하는 순간 완전히 떠나보내야 평온한 삶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감정의 선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본성이 변화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변화는 드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때로는 평생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떠나는 것은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이 그 관계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삶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다 보면은 우리는 이상하게도 손에 쥐고 있던 관계를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정이 우리를 붙잡고 이 사람 없으면 허전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고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잡한 관계를 줄이고 대신 마음 깊은 곳에 안정과 평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과의 연결이 곧 힘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수정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소리보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서서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관계에 지쳐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조용한 각성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말이 없어도 편안함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과는 오래 함께 있었음에도 늘 마음이 조여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아야 하며 집에 돌아온 뒤에도 가슴 한쪽이 계속 무겁게 남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체감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길이가 길어도 의미가 없고 나를 회복시키는 관계는 짧아도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빈자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치 갑자기 비워진 방처럼 한동안 정막이 흐르고 공허함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랜 인연을 떠나보낸 뒤 처음 며칠은 허전함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빈자리가 고독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비워진 방에는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고 막혀있던 창문을 열어두면 햇빛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상처를 주던 관계가 사라지면 처음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만 그 자리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온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조용한 안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외로움만 남는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평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숨이 가빴는지, 왜 늘 마음이 피곤했는지, 왜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람은 익숙함과 필요를 종종 혼동합니다.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익숙했을 뿐 그 익숙함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서서히 소모시키는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관계 한두 개가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관계는 인생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결국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내일이 달라지고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밝히고 걸음을 가볍게 만들며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무겁게 하고 숨을 짧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헤어진 관계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단지 관계의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 걷겠다는 선택, 나를 무겁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겠다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가장 평온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는 것, 언제든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